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 가능성을 언급했죠. 어제 통일부가 구체적인 3가지 방안을 알리면서 기대감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확실한 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북한. 정부가 꺼내든 북한 개별 관광 카드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지 전문가와 함께 좀 따져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식이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좀 어떤 방식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용로로 직접 가는 방식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등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이른바 이제 조준국정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회 네. 방식이죠. 또 하나는 뭐 군사분계선 넘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한을 왕래하는 네. 이런 3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3가지 방식, 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를 통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특히 작년 12월에는 북측이 2월 말까지 금강산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이제 그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이제 당 전원회에서도 북한은 대미 협상에 대해서 사실상 중단 선언을 했고요. 예. 또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남북 관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번 통일부는 개별 관광,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는 개별 관광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박사님, 그동안 한국 국민이 북한에 가려고 하면은 북한 측의 초청장을 통일부에서 먼저 이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제는 이 초청장 없어도 제3국 통해서 북한 비자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경우는 이제 방문 증명서가 필요한데 네. 중국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여행사로부터 이제 그 북한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방식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일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측이 초청 의사를 확인하면 우리 정부는 이제 승인해주겠다 이런 것이 통일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비자를 받아서 북한을 갈 수 있는 그 제3국 이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뭐 현재로서 본다면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유일하다. 나라의 예. 경우는 뭐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유럽의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처럼 예. 북한과 수교한 나라들의 경우는 이제 그쪽에 그 비자 신청을 해서 북한의 비자가 받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현 가능성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먼저 국제사회 제재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고 미국 독자 제재 대상도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이제 대량 언급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합작 회사 형태로 협력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출입이나 수송 장비의 이전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반하지 않는다면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도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비용 부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비용 부분도 뭐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없을까요? 예, 비용 같은 경우도 고가 선물의 경우는 제재에 걸리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관광객들이 입장료라든지 먹고 자고 쓰는데 드는 어떤 소규모의 비용의 경우는 네. 직접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큰 비용이 아니라면. 예. 실제로 이제 중국 관광객의 경우는 중국 관광회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 북한 관광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의 경우 뭐 한 30만에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관광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광객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물품들도 좀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가지고 나온다면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네. 가져갔는데 거기 놓고 온다거나 선물로 줄 경우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면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다만 이제 그 미국의 경우는 한미 워킹 그룹에서 어떤 예.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개별 방북에 대해서 조금 네. 자제 요청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 이제 우선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보면 미국은 일단 원론적으로는 남북 간 협력 관계를 지지한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만 지난 16일에 해리스 미국 대사 남북 협력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강한 발언이 나와서 여권 내에서 무슨 대사가 총독 분야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자, 미국의 정확한 의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견해차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현재 남북관계 교착 상태가 되고 있고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돌파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 국무부에서도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어떤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이 작년에 30만, 재작년에 한 25만 정도의 관광객을 갔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어떤 구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과의 좀 더 긴밀한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필요하다. 어쨌든 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 잘 마련해서 성사만 된다면 뭐 기쁜 일이고요. 누구보다 이산 가족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문제는 지금 북한의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의 개별 관광을 북한이 허용할까요? 제가 볼 땐 지금 세 가지 방식 가운데에서 네. 중국을 통한 우회 관광의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두 번째 방안 실제로, 그러니까 예. 실제로도 작년에 그 북측 관계자들이 그 우리 측의 민간 단체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시범 관광 형태의 북한 개별 관광을 이제 그 검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육로를 통한 다시 말하면 이제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우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 유엔사의 승인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육로 관광의 경우는 대규모 관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신변 안전 보장 각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요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는 방식이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현재는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제 방북 승인이 이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신변 안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통일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예. 북한을 방문할 때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뭐 개인의 부담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예. 이제 남북 왕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그 육로 관광의 경우는 좀 더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언급하신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 이 문제도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구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관광할 때 신변 안전 보장을 뭐 전제로 하지는 않고 네. 개인적인 이제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이 호응한다면 당연히 이제 신변 안전보호 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별도의 아마 보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신변 안전을 이제 개인이 담당하는 또 부담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현재 3월달에 과거에 있었던 이제 키 리졸브 훈련, 지금 예. 이제 동맹 20-1 훈련이 재개되는지 여부, 그리고 4월 15일 이제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아마 육로 관광이라든지 예.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새해 들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더 적극 나서려는 것,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지금 생각보다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새해 들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미 백악관의 오브라이언
그 안보보좌관이 북미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예. 아무런 답이 없고요. 북한 쪽에서는. 네. 그리고 현재 이란에서 그 군사 충돌이 있었고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있었고 또 미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북미 협상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될 경우는 자칫 현재까지 이끌어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상실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일단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예. 이런 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어떤 동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이 좋은 진전을 통해서 이제 북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